9번째 수업 내용, 렉처 노트 9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온라인 코워크 툴스입니다. 사실 좀 고민이 있었어요. 원래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작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주로 오늘의 수업은 동영상을 많이 보고 온 다음에 토론을 좀 하는 거였어요. 이유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 군데에 모여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거나 공동 토론을 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토론을 할 수 있고 함께 교육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렉처 9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미리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홈워크처럼 동영상을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정리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걸 이제 주로 토론을 했었고요. 고민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영상들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흥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기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둘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강제로 사실은 이 온라인 코워크 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대신 이론이 조금 예전의 수업들 대비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거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래 홈워크를 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프리 홈워크가 강의 노트 마지막에 있을 때 이건 일단 무시하자.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민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프리 홈워크를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동영상과 뉴스를 보고 오는 거를 오늘은 뒤집어서 설명을 할 테니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일부 겪고 있으니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분야 중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순서를 좀 뒤집었습니다. 순서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 클래스, 서머리, 레퍼런스, 홈워크. 오늘은 홈워크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자, 온라인으로 협업한다는 거 여러 의미가 있죠. 협업의 의미는, 코work의 의미는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이제 나눌 거예요. 하나는 개발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출시하는 과정을 한자리에 오프라인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딘가에 우리 모두 흩어져서 온라인 도구를 사용을 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필요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타 등등을 공유하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협업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주제인 경우에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우리인 경우에는 강제로 당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대학을 설립할 때 오프라인 캠퍼스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리고 수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론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이런 거는 주로 본인이 시청을 한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 주로 토론을 진행하거나 하는 이 완전히 온라인 사이버로 형태로 지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땡땡 사이버 대학을 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상으로만 활동을 하는 그런 대학들. 하지만 우리가 밀결합되어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티브니스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대학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고요. 아마 이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적 처방에서 지금 온라인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종합사립대들이 이 사이버나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푼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더 풀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모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로서 특히 글로벌한 회사에 일을 하되 굳이 그 나라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점점 일하는 것이 확대되는 현재 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의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발을 협업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서 설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온라인 교육이라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죠. 구글 미트나 시스코 웹엑스를 통해서 라이브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수업들도 존재할 거고 대부분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현재 융합연구 일반 지도 과목들은 또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구글 미트나 시스코 사이버로 하고 있죠. 웹엑스로. 그리고 동영상 수업도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제로 후자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한 부분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의미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아마 현재 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학생들이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구글 미트나 기타 기트허브나 등등의 툴을 써서 아마 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강제로 겪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조금 더 가속화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고 오세요 하는 거의 첫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화두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그쵸. 세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What is Digital Nomad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목은 같아요. One Way Ticket,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오피셜 사이트와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겼어요. 노마드는 유목민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그러면 몽고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초원이나 벌판, 사막을 떠다니는 사람이죠. 낙타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괜찮네, 오아시스다 그러면 이제 천막을 치고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었어요. 디지털 노마드. 그러면 저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위키페디아를 한번 보면 이제 한글 버전으로도 있는 이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가 한글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사람을 영위하는 데에 원격 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단일한 고정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통 방식이 아닌 굳이 한국이 아닌 외국, 카페, 도서관, 협업공간, 코워크스페이스 이런 데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오죠. 조금 더 부은 거를 보면 주로 이제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보이스 오버 IP,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목민은 고객이나 고용주와 일하는 와중에도 여행을 다닌다.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데 본인이 일하기 제일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거지 놀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놀러 다니면서 일까지 하네? 이런 아주 훌륭한 직업을 찾으면 교수님한테 알려주고 본인이 일하기에 가장 최적인 곳에 가서 일과 본인의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카페에 앉아서 우아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 날 때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개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공간을 카페로 잡은 겁니다.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건강보험을 유지해야죠. 외국에 가서 일하는데 우리 몸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일을 할 거니까 그 지역의 법, 취업비자,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터내셔널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할 때에는 시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발 환경에 맞춰서 인터넷이 제대로 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더불어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줄이고 모바일 보헤미안 혹은 디지털 보헤미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며 지루하게 얘기하면 재택근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책이 여럿이 있고요. 한글은 조금 짧은 감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의외로 설명이 또 많이 나오고요. 뭐 조금 과장된 거예요. 열심히 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게 딱 여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확실히 커졌죠. 특히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영향을 사실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기익 이코노미, 기익이라는 게 무슨 뭐 약간 좀 여기 쳐볼까요?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기익은 있는데 기익 이코노미는 위기까지 오르진 않았네요. 그래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임시직 사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본인이 프리랜서 형식으로 결과물만 내주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하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오프라인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Digital Nomad라는 동영상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론 중심으로 설명하고 링크나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늘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나 저 동영상을 한번 봐야겠어. 이런 마음을 한번 정해놓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이러고 나오는데 뭐 여기 설명을 보면 책 잠시 뒤에 등장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야 할 자유 디지털 노마드를 소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잠시 뒤에 만날 이 책이에요. 남해의 봄날 도유진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대한 얘기를 소개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유진 씨가 쓴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 도유진 씨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조금 보는 이유가 두 번째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원웨이 티켓.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에 내가 갔다 오는 왕복이 아니고 일방향으로 가기만 하는 끊는 거죠. 이게 오피셜 사이트를 먼저 가보면 원웨이 티켓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쭉 도큐멘터리 온 디지털 노마드 원웨이 티켓 이러고 나오는데 보면 이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졌던 동영상이에요.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링크를 이제 보여줄 건데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이 꽤나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소개도 됐었고, 주로 그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쭉쭉 설명이 나오는데, 요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과 여기 루비 온 레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루비 온 레일은 루비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 중에 제일 유명한 애 중에 하나죠. 여기 파운더하고 CTO인데 이 루비 온 레일인 경우 이 사람이 크리에이터고 이 사람이 베이스 캠프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회사는 있는데 직원들은 필요할 때만 오피스를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굳이 오피스를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 나라 오피스가 없는 나라의 직원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데서 알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의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기획하고 했었던 총대장이 우리나라, 아마 이게 재미동포인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도유진 씨입니다. 그래서 디렉터 앤 프로듀서가 되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한 군데 모인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노마드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도 관심이 있어 라고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토론하고 기획하고 한 게 아니고요. 사이버상에서 사이버적인 문서를 교류하고 사이버 회의를 함으로써 이 다큐멘터리에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누군가는 촬영을 해서 그거를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하면 그거를 또 에디팅하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공간에서 에디팅해서 공유하고 다시 이런 거를 이 서큐라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심지어 뭐 발론티어가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노마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재능 기부식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했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6페이지에 있는 이 책, 방금 봤었던 디지털 노마드 다큐멘터리 원웨이 티켓을 이 사람이 왜 작성을 했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책이 있고요. 책은 잠시 후에 소개할 거고 이거에 대한 소개 동영상 그리고 실제로 원웨이 티켓의 공식 홈페이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에는 조금 깔끔하게 다듬어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about 필름에 대한 얘기, 피처링 여기 동영상들 등장하는 거, 선택하는 방법, 파트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동영상의 이 세 번째가 이 링크의 세 번째 링크가 이 원웨이 티켓에서 녹화한 동영상들이에요. 돈을 내면은 볼 수 있는 동영상은 나중에 따로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재료가 되는 동영상들인데 보면 괜찮아요. 짧게 돼 있죠. 뭐 소개하는 1분 58초, 3분 27초, 7분, 4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짧게 동영상들이 되어 있어요. 뭐 발리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 있으니까 나름 재밌어요. 교수님도 다 봤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한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냐? 그렇진 않아요. 변호사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에 몸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동영상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겠죠? 요거는 한번 모두 한번 보고 여기서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저 책을 보면 이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만든 이유는 이런 거구나 만드는 과정이 이랬구나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마침 녹화는 오늘이 5월 10일인데 오늘부터 도서 대여 가능하다네요. 학교 올 때에는 꼭 학생증 잊지 말고.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 좋다. 디지털 노마드. 다른 책이 나오네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 디지털 포메이션의 현장, 디지털 노마드 마음으로 살기로 했다. 훌륭하신 분이네. 디지털 노마드 책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2019, 2020도 있지만 뭐 이 경우에는 2005년도 있고 2003년도 있고 그러네요. 디지털 노마드로 광고 비번은 에드워즈. 아 여기 있네요.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교육지가 있어요. 읽을 수 있나? 두 번 이용 가능하답니다. 띄웁시다. 서울 캠퍼스에도 하나 있고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가장 많은 걸 의미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예요. 나는 정말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부터 자료 다 받고 인터넷만 뚫리면 되는데 뭐 굳이 내가 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2시간 버리고 올 때 다시 2시간 버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난 정말 소프트웨어 결과물만 제공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도서관도 필요 없는데 정말 좀 사람들 없는 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거고 혹은 뭐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결과물만 내면 되는데 이 방세가 이렇게 나가는 이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되나? 이 방세면 다른 곳에 가면은 2달이나 석 달치 내가 임대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일할 장소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동영상 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서 들어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면 방금 전에 봤었던 이 도서를 빌려서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남해 봄날이라는 회사도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남해 구글로 가서 남해의 봄날 출판사를 치게 되면 여기 통영에 있는 출판사다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지역에 문화가 없는 것들을 그 지역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또 그런 분들이 굳이 통영으로 가서 이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요. 본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책들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도 뭐 기사들, 인터뷰들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그래요. 여기 뭐 대전의 성심당,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인데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꽤 많습니다. 로컬 컬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란 무엇인지 인트로 격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노마드에 대한 개념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움직임, 다큐멘터리 속에서 뭐 이런 걸 설명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본인이 이거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서준용 씨예요. 고프로는 알죠? 요 조그마한 미니캠 굉장히 인기 있고 이 고프로를 입사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계 회사에 몸은 한국에 있지만 원격으로 뭐 인턴이라든지 정직원으로 하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에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발표가 있는데 꽤 길어요. 이거는 의외로. 하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 TV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벨리 13 고프로 서준용, 그래서 2018년도 초에 올라온 거고요. 리얼벨리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보면은 이런 벤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챌린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은 이거는 짧아요. 그래서 5분 28초. 그래서 2분이고요. 뭐 읽다 보면 신문 기사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서강대학교 소프트웨어 출신인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꼭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영상은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2018 이래가지고 보면 뭐 네이버 화면이 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주로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행사를 여럿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혹은 벤처 창업한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하우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에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뭐 기타 등등 혁신센터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이건 아니네. 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쪽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2부인데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나 창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모은 거고요. 4시간 35분을 다 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준용 씨에 대한 부분은 한 30분인데 20분. 2시간 35분부터 2시간 56분 사이 이때 이준용 씨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시간 35분. 2시간 35분. 뭐 요쯤에서 Q&A 끝나고 이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 한국인 이래가지고 한번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했었던 행사인데 보면은 나름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신문 기사예요. 하나는 신문 기사고 하나는 페이스북인데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고 가까운 일본도 재택근무 도입 원격으로 확산한다 이러고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고 나니까 일본은 아니라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일반화에 오류고 일본은 일본은 소프트웨어가 나름 굉장히 발전된 분야들이 있어요. 뭐 게임도 그렇지만 루비 언어도 일본에서 만든 거고 나름 좀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전 세계에 한번 울림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좀 다양하게 사는 일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들도 이 교통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이 페이스북은 코리아 디지털 노마드,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다. 현재 2,414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예요. 많이 왕성하진 않아요. 보게 되면 30일간의 게시글이 최근에 4개라 그러는데 딱히 저도 이렇게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활성화되거나 왕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게 소수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부에 국한된 특이한 형태였지만 코로나 계기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경험을 하고 느꼈거든요. 따라서 아마 우리 같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분야에서는 확실히 조금씩 혹은 더 많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서준용 씨 사례라든지 일본, 한국에 있는 디지털 노마드 모임들을 통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냥 막 활성화돼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서준영 씨의 그 동영상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이 또 IT가 강국이다 보니 전 세계의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 또 무시하지는 않아요. 많이 와요, 또.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보여주면, 유튜브에 가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한글로 디지털 노마드 하면 그냥 자료가 정처 없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주라고 치면 여러 나오죠? 보면 디지털 노마드 제주도 살기, 제주도 2달 살기, 제주도 그리고 나오고 IT가 발달됐으니 서울 쪽으로 쳐도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이분은 좀 유명해요. 노마드 코더라고 돼가지고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강의도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노마드 코더 이러고 나오시죠? 그래서 뭐 제목도 한글이에요. 그래서 뭐 각종 언어들 막 비교하고 쿠버네티스, 자바, 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히 자기 의견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구독자가 14만 6천 명이네요. 많죠? 그럼 영어로 디지털 노마드 제주. 그럼 이번에는 외국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 또 나왔네.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서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를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인 경우엔 제주도 좋아하지만 서울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Living in Seoul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Where to work in Seoul as a digital nomad.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창업하는 거를 또 많이 도모를 해서 보다 보면은 정부기관에서 이런 센터들을 만들고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홍보 영상 많아요. 의외로 많죠?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링크가 별 흥이 땡기지 않으면 여기 뭐 부산도 있네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과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도서들 소개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하는 사례에 대한 서준영 씨 사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동영상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도구를 사나요? 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데 가방이나 꼭 필수품들 일단 집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줍니다. 뭐 보면 이 사람인 경우는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이분이 파운더 오브 노마드 SOS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인데 뭐 맥북, 시계, 좀 좋은 펜, 그 다음에 선글라스, 머니클립, 라이터, 여권 뭐 확실히 이건 챙겨야지. 그 다음에 열쇠. 이건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보면 좋고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말 그대로 툴이에요, 툴. 근데 이런 툴은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디지털 노마드하고 툴을 치게 되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쳐가면서 얘기해 보면 구글 사이트에서 디지털 노마드 그냥 툴, 이 과목의 제목인 툴 치면 많이 나옵니다. 20개, 29개, 15개 막 이런 거 나와요. 뭐 1등으로 떴으니까 한번 눌러보면 탑 20개 디지털 노마드가 챙겨야 되는 탑 20개의 툴로 나옵니다. 트러블 앤드 리딩 관련돼서 쭉 나오고 워크 앤 프로덕트 관련돼서 여기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토글, 트레어, 뭐 에버노트는 쓰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드롭박스도 있네. 그쵸? 위로 올라가면 여행이었죠. 여행. 트러블 앤 리빙인데 여기도 한번 봅시다. 뭐 하라고 하는지. 여기는 뭐 히트리스트, 포켓, 텔레포트, 이따 등장할 노마드 리스트 사이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stay 할 때에는 Slack 커뮤니케이션 툴. 이건 모르겠네. 버튼9 뭐 이러고 실제로 많이 소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툴 말고 뭐 좋은 노트북 들고 다니세요. 좋은 펜, 좋은 노트 뭐 괜찮아요. 이런 툴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하고 툴을 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것들이 여러 나와요. 분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2018년에 챙겨야 될 12개 최고의 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토글 사이트들이 쭉 나오고, 이거 아까 갔던 데네. 그래서 프로블em 리빙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디지털 노마드로서 챙겨야 될 15가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슬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전 세계에서 원하는 곳을 찾아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업무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쓰는지를 조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도구들을 좀 알아봅시다. 교수님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장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특이 취향은 아니니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는 도구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일단 구글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겠죠. 뭐 구글에 계정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글 스윗이라고 부르죠.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컬래버레이티브를 온라인으로 할 때에 구글의 도구를 잘 쓰는 방법들도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구글의 솔루션을 가지고 현재 팀워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설명이 됩니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이제 Gmail 시스템이 그 구글 걸로, 이메일 시스템이 구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겠지만, 우리는 무료 서비스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구글 미트를 이제 뭐 웹엑스, 시스코 웹엑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글 미트를 좀 원활하게 쓰는 이유도 구글 미트가 우리 경희대가 가입한 그 이메일 시스템 안에 유료로 하는 거예요. 유료로.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있고요. 뭐 구글 미트 경희대학교에서 회의 열 때에는 최대 250명도 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현재 지원하는 내는 돈에 대해서 풍성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의 서비스를 쓰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이메일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닥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문서 만드는 것도 되고, 구글 행아웃 미트가 있으니까는 인스턴트 메신저나 뭐 화상 음성 전화나 회의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웬만한 서비스들은 사실은 구글의 서비스를 잘 쓰면 뭐 어디서든 본인의 업무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보다 좀 특화된, 좀 더 좋은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몇 가지 교수님이 이번 수업에서 포인트를 좀 찍고 지나가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랙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컬래버레이션 소프트웨어 슬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랙은 아마 계정을 가지고 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네요. 슬랙은 보는 것과 같이 뭐 프로그램은 어느 버전이든 어느 운영체제든 대부분 설치가 돼요. 프라이스 부분을 가보면 기업에서 이제 돈을 내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쓸 수도 있죠. 돈을 내고 쓰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달라져요. 무료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메시지 개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보게 되면 나오죠. 뭐 프리 스탠다드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그리드 뭐 이래가지고 저장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화상 전화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보이스 앤 비디오 콜. 그래서 화상 음성 전화가 무료는 원투원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명이 들어와 있는 화상이나 음성 회의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채팅, 음성, 영상, 화상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SNS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채널에 그 뭐 쌓고 싶은 거, 정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글자들을 쌓는 건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make the change to channel 이러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나와 고객사, 그다음에 개발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형태의 일종의 그 세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개발자 그룹, 무슨 뭐 팀장 그룹, 아니면은 무슨 뭐 고객님 A, 고객님 B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랙은 컬래버레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채팅이라든지 음성, 영상, SNS스러운 이런 것들을 태깅, 트위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보면 뭐 에어비앤비, EA, 오라클, 오토데스크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슬랙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주로 이 카카오톡이 개인적인 것과 업무용 다 이렇게 섞여버렸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통신하는 것과 개인사를 좀 구분하고 싶어 해요. 더불어서 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쓰기를 원하고, 저장이 돼서 그 저장이 된 정보를 회사에서도 보관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라, 카카오톡은 그런 거를 따지면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취향은 아니죠. 따라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슬랙입니다. 슬랙. 학생들하고 팀워크 할 때에 슬랙을 깔고 실제로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팀플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천하는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줌. 이게 작년까지 참 추천을 잘했는데 요즘은 호불호가 있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줌은 2018년에 뭐 가트너에 선정이 됐어요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가보면 2019년에도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뭐 회의, 웹비나, 웹베이스드로 세미나 하는 거 얘기해요. 회의실, 전화, 인스턴트 메신저도 뭐 이런 데서 다 지급이 되죠. 그래서 고객평가 1위, 왜 줌일까요? 1000명까지 됩니다. 아까 그 웹비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세미나를 웹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야 되죠. 이 줌의 성공 요인 많은 회사가 써요. 뭐 드롭박스, 에어스타, 뭐 오토데스크 뭐 많이 쓰고, 실제로 이 줌이 왜 인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료죠. 그래서 최대 100명의 참가자가 있어도 무료. 단 이때의 문제점은 40분 제한이 있어서 40분마다 강제로 한 번씩 쉬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로 버전으로 가면은 24시간을 하나의 회의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는 이제 잘못 눌렀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돈에 비례해서 서비스는 달라져요. 그럼 이 줌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 단지 이게 공짜여서 그러냐? 그러면 물론 뭐 기능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본인이 발표할 때에 뒤에 배경을 깔아줘요. 이게 아마 그거 같기도 한데, 그 내가 회의를 그 노트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뒷 배경에 본의 아니게 나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개인적 취향이 드러나는데, 줌은 그런 거를 이제 막아줘서 뭐 하와이에 있는 것처럼 해주고 뭐 우주에 있는 것처럼 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아마 일부 교수님들이 라이브 수업을 할 때 쓰는 웹엑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본사를 둔 통신 장비 회사의 소프트웨어인데, 그 시스코가 쓰는 웹엑스를 그 원래 다른 회사의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시스코의 브랜드를 붙인 건데, 그 웹엑스를 만들어서 시스코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계 엔지니어나 이런 CEO 쪽이 아마 중국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 정부 정보가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보안이 좀 약했죠. 그거는 아마 줌이 이렇게까지 많이 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미진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드러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패치는 뜨고요. 최근에 시끄러웠던 보안 문제들은 많이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경희대학교에서 이메일을 구글 스위스로 하니까 구글 미트를 쓰는데 문제가 없지. 당장 뭐 졸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글 미트 하려고 그러면 제약된 기능으로 하거나 돈 내야 돼요. 그랬을 때 금액을 좀 아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훌륭한 도구 줌이 나름 또 괜찮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요. 개인의 취향이지만 줌 한 번씩 써보는 걸 권합니다. 교수님은 어차피 경희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구글 미트 쓸 겁니다. 다음은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도이스트 액션 아이템 매니저와 트렐러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파라볼 리모트 에이자일 미팅 매니저는 조금 같은 맥락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즉 얘는 커뮤니케이션, 얘도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뭘 했어요. 아침마다 스크럼 미팅을 한다든지 에이자일을 실천한다든지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에 따른 미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도구들입니다. 투두이스트, 두이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투두이스트를 설명할 건데 일단 두이스트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고 이 사이트를 그래서 가보면 Building the future we want to walk in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뭐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한 워크아웃 뭐 이런 거라고 나오죠. 그림이 참 예뻐요.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투두이스트 소프트웨어와 투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면 세상에서 참 많이들 쓰고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유저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설명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투두이스트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면 얘가 뭐냐면 체계적으로 일을 하세요. 오늘 이게 설명은 돼 있어요.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액션 아이템 리스트예요. 오늘 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캐테고라이즈 할 수 있고 얼굴이 뜬다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관련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 일주일 안에 끝날 거, 끝난 거, 중요한 거, 프로젝트별로 워크와 관련된 건데 브랜드와 관련된 걸 쫙 이런 식으로 캐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액션 아이템을 챙길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기억 공간을 확보하세요. 머리에 쌓지 말고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더 버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로 되고 있고요. 뭐 1억 5천만 개의 프로젝트에서 트위스트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이 또 나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학생인 경우 눌러볼까요? 신뢰할 수 있는 작업 관리자. 뭐야,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위네요. 예, 학생도 행복해요. 개발자도 행복해요. 크리에이터도 행복해요. 뭐 좀 나오네요. 프리랜서도. 그래서 투두이스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우리 에이자일 스크럼 때 결국은 스크럼이 뭐였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가지고 누가 할지, 어느 게 오늘 마칠지, 긴급한 거 문제 생기고 뭐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투두이스트고요. 보게 되면 앱도 있어요. 맥OS, 데스크탑, 모바일. 그래야지 본인이 무슨 장비로 일을 하든지 간에 유비쿼터스하게 할 수 있고 가격은 무료. 그리고 프리미엄 비즈니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무료는 프로젝트 80개, 프로젝트당 5명까지. 학생으로서 훌륭하죠? 프로젝트 한 학기에 한꺼번에 5개 이상 하면은 80개의 프로젝트 동시 진행할 일 없을 거예요. 다른 학생일 때 한번 이런 거를 써보는 거 나쁘지 않고요. 에이자일 스크럼 설명하면서 도구를 설명했지만 이런 도구들도 많이 또 사용을 한다라는 점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트렐러예요. 트렐러는 사실 앞쪽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치면 의외로 많이 등장했었던 애예요. 여기도 트렐러가 있죠? 슬랙이 있고 트렐러가 있는데 트렐러는 아까의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트위스트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보드,
리스트 뭐 이러고 나오는데 트렐로 사이트를 가보면 자 홈페이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예쁘게 보드판에다가 하고 있죠. 스크럼이나 이런 냄새가 팍 나잖아요. 하고 있는 거, 마친 거 이런 부분들 이걸 또 태핑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및 도구에서 개발 방법의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같이 많이 쓰는데 통상 회사는 또 워크플로우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 누가 할 건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이트가 되게 교수님 취향이어서 예뻐요. 그 외에도 이런 도구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무슨 도구를 써도 무슨 뭐 어떤 장비를 써도 해야 되니까 보는 것처럼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러 가면 파라볼입니다. 파라볼이고 여기 이제 교수님이 에이자일이라고 썼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찾아보면 에이자일 도구 쪽으로 좀 많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라볼 가보면 뭐 온라인 리트로스펙티브 아주 이름 멋있게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한 거하고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미팅에 대한 것들을 뭐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워크하는 것들 뭐 나눌 수 있고 일정 관리하고 뭐쭉 나와서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찾아보면 의외로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알려주고자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상으로 협업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기는 학생 때 한 번씩 좀 써보길 바래요. 특히 슬랙인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꽤 많이 쓰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메신저라든지 아니면은 SNS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인스턴틀리 즉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고받을 때 슬랙 그 다음에 화상이나 아니면은 음성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줌 기타 어떻게 보면 스크럼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서 투두이스트나 트렐러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파라볼 이런 도구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하나 방문해 보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digitalnomad.com 그래서 이름을 잘못했네. nomadlist.com이에요. nomadlist.com 그래서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거는 전 세계의 도시들 중에 그 디지털 노마드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런 게 좋다, 저기는 저런 게 좋다라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딱 떠요. 노마드 스코어, 그래서 비용, 인터넷, 즐거움이 있는가, 안전한가. 안전성이 약간 좀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소리. 제가 지금 하나를 날려버렸네. 실수고 다시 키우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화면이 자꾸 겹쳐서 그런데 요거는 온도.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전송 속도. 현재 19메가비트/세컨드 정도 인터넷이 나오는 도시예요. 여기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금 954달러 거죠. 부다페스트 보게 되면 인터넷은 41메가비트/세컨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400불 올리면 대부분 다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에 발리, 칸쿠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 치앙마이예요. 치앙마이 그래서 나와 있고 멕시코시티, 타이베이 일단은 좀 물가가 싼 쪽이 확실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콕 그 다음에 좀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조금 그 선진국 중에 이제 베를린이 있네요. 베를린, 리스본 우리나라도 없진 않아요. 쭉 내려가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조금 내려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내려갔네. 부산 나왔다. 부산. 현재 65 위. 돈이 많이 드네. 돈이 많이 들고 전송 속도가 27메가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서울이나 제주도가 밑에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럼 볼까요? 제가 놓쳤나 보다. 다시 올라가서 필터를 서울. 서치를 서울 72위 낮구나. 많이 내려갔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100불, 인터넷이 19메가. 다른 나라들이 인터넷이 참 좋아졌네. 보면은 대부분 스코어는 참 높게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노매드리스트닷컴처럼 실제로 노매드 리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주고받고 그리고 뭐 이 흥망성쇠도 있어요. 따라서 뭐 제주도도 있지 않나 싶네요. 제주 아일랜드. 제주 121위. 의외로 좀 낮네. 우리나라 사이트들이 조금 낮아졌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상위권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노매드리스트닷컴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분야도 또 있고 이를 통한 제2, 제3산업에 연관된 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단계인 원격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사용되는 도구들은 뭔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으면 설명했었던 책과 동영상들에 대해서 추가 시청하고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이 코로나 덕분에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이단 도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느껴볼 시간이 될 겁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은 앞쪽하고 약간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시스템, 수업을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 이런 부분을 버무려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뭐 참 우연찮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조금 다사다난한 생각을 하게 하는 챕터인데 일단 한 대학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생대학이에요. 신생대학인데 오프라인 캠퍼스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 수업도 대부분 이제 토론 중심 뭐 우리로 얘기하면 융합연구나 독립심화, 캡스톤 디자인 과목들처럼으로만 운영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과목이 전공 과목들 전체라는 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대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또한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또한 대학의 존립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라는 체제가 바뀌지는 않지만 경희대라는 체제 안에서 소융학과, 그 소융학과에서 뭐 과목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화를 우리는 항상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네르바 대학은 몇 명의 파운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만들었는데 Building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그래서 미네르바 an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그러니까 21세기의 대학이 왜 존재해야 될까? 존재해야 된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학생과 교수, 사회에
어떠한 것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걸 기대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거를 잘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교수님도. 대신 이제 논문들은 조금 봤어요. 이게 미네르바 스쿨, 미네르바 대학의 철학입니다. 그대로 한번 커스텀 페스트를 해봤는데, 뭐 시작은 이래요. 21세기를 맞아서 고등교육이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의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 이제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개 얘기하는데 이제 뭐 비싸다. 이거는 뭐 미국인 경우에 굉장히 우수한 대학을 다니려고 그러면 학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에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냥 그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을 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더들이 21세기에 맞는 대학, 특히 그 단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든 똑같은 걸 가리키는 내용이라면 그런 거는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더 잘 돼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학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이 사람들이 대학을 설립을 했고 교수님들이셨어요. 스타팅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팀을 모으고 펀드도 받고 그래서 새로운 페다고지라고 하죠. 교육적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여기 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뭐 땡땡 사이버 대학을 생각하면 안 될 게 굉장히 비싼 대학이에요. 여기가 인터넷에 치면 나오고 그리고 또 타겟팅한 게 이 프랙티컬 널리지에 되게 방점을 찍었어요.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실용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단 changing the world 해야 돼요. 세상을 좀 바꾸는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세상을 바꾸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갈 때에 필요할 만한 내용들, 토론들, 팀 작업들, 환경들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육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scientific research on learning 이런 얘기도 했고, 스몰 세미나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하이브리드 레지덴셜 모델인데 뒤에도 나오지만 기숙사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캠퍼스는 없는데 전 세계 7군데 여기 세븐시티즈에 나오죠. 전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학기씩 그 기숙사를 돌아다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진짜 1년에 쓰는 돈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서울.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이제 전공 수업마저도 플립드 러닝이나 본인이 공부하고 온 다음에 토론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지식 전수보다는 이미 본인이 책이나 교수님이 미리 제공하는 동영상 이런 건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정작 중요한 건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이런 거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거를 토론함으로써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얘기들을 하자는 것과 이거를 위해서 effective communication, inductive, effective interaction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그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인데 이렇게 언더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부 과정이죠,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보다는 사실 이 언더그레이드웨이트 프로그램 학부 과정이 더 유명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뭐 다학문 간의 융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영상과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떻게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링크를 걸어 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 한 2, 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해프닝이 있었죠. 그때에 텔레비전에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거 우리나라 기숙사에 온 후 대거 우리나라 회사의 문제들을 한번 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 2월 12일 날, 1월 12일에 중앙일보 신문 기사인데, 하버드대보다 입학이 어려운 신대학 미네르바 스쿨을 가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캠퍼스, 그 캠퍼스에 와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인턴십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기타 대기업들을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다뤘고, 그러면서 이 뭐 하는 데야? 라는 게 되게 이제 컸죠. 그래서 뭐 밑을 보면 뭐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지금 졸업장 따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정말 챌린징한지와 그를 정말 뒷받침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이 7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유인데 정말로 현실 속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를 찾아서 풀어라 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참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이 대학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거는 구성원들, 교수님과 학생들의 그러한 의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행정과 이 소프트웨어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이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동영상들을 한번 관심 있게들 가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w they educate 뭐 이런 것들 가보면 자, 여기 보면 EBS 다큐 프라임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나왔는데 당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얘기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을 가서 보면 이건 광고고 시간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 있는 거는 이거는 날라갔네요. 2015년에 KBS 다큐멘터리 학교에 지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 KBS에서 막았나 봐요. EBS는 좀 덜 막는데. How they do this. 요거는 이제 14분짜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EBS 다큐멘터리였고요. 이때는 교육혁명 미네르바 스쿨 미래강연 Q 이래가지고 또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미래강연 Q에서 다뤘던 부분들 이것도 미래당연 Q에서 그래서 시리즈 1, 2, 3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요걸 볼 친구들은 요 통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What they do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35분짜리 조금 길죠? 이거는 미네르바 스쿨에 설립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 켄 로스가 와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뭐 왜 만들었는지 뭐 기타 등등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군요. 그래서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을 한국에 설명을 한 사례로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회를 통해서 들어보는 피드백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교수님들도 느끼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만으로 대학을 한다고? 말이 돼?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학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사실 우리 과의 소프트웨어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 조금 부합하는, 하지만 거기보다는 사실 수학에 좀 더 가까워요. 수학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자, 과를 한번 만나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과가 5개예요. 지금 보면 아트 앤 휴머니티, 예술 디자인 계열이죠. 융합, 비즈니스, 우리에서면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좀 될 거예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건 완전 경영 경제. 내추럴 사이언스, 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에만 볼 수 있는 지질, 생물 이런 걸 보기에 참 좋죠. 소셜 사이언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로 오는 친구들이 우리 K 땡땡들, 특히나 우리의 굉장히 발전된 IT를 기반으로 한 소셜 땡땡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생대 문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후라든지 이런 땡땡들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요 경우 K-팝 때문에 많이 와요. 설명할 건 얘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가 사실 소프트웨어 더하기 수학에 가깝다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들이 수학을 좀 더 강화하면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로 어널리틱스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지컬 디시션도 하고. 근데 단순히 개발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노베이션도 하고 리더도 하라 그러니 우리도 융합 연구하고 독립심마 막 소프트웨어 캡스톤 해가지고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과도 뭐 나름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만들 때 이런 거 다 벤치마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굉장히 괜찮게 만든 거죠. 코어 코스를 보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러기보단 우리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더하기 소프트웨어가 되는 solving problems with algorithm. 우리로 얘기하면 웹파 더하기 자료구조 알고리즘쯤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수학.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배웠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확률 통계를 할 줄 아니까 디시션을 내려라. 정보 분석에 의한 이제 디시션 포인트 내리는 거겠죠. 요게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를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본인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에 대한 건 매스매틱스, 컴퓨테이셔널, 머신러닝 한 과목이 있네요. 그리고 매스매틱스, 어플라이드 매스매틱스, AI,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좀 더 잘 짜는 거, 최적화, 모델 시뮬레이션 이게 있죠. 우리도 AI, 머신러닝, 수학도 있고 우리는 사실 수학 쪽으로 좀 더 깊게 안 들어가고 확률 통계 및 선형대수에서 경영 쪽으로 많이 조금 좀 우리가 치우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대신 우리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래서 뭐 특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선택 과목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왼쪽 걸 들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게임 디벨로퍼 있잖아요. 그래서 AI 그다음에 관련된 CS 학문들 게임하는 친구들도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들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보면 뭐 정보 다루거나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본인의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디시션을 내리는 사람들 뭐 이런 걸 만듭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고 싶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 이런 걸 하라고 좀 되어 있고요. 파이낸셜, 게임 디벨로퍼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수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수학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만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두 칠판에 있는 거를 내가 배워야지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 학교는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것들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본인이 질문하고 답을 듣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대학에 들어가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한 것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문제 해결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따라서 앞쪽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화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는 텀 프로젝트 하는 과정이 일부 보이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동영상에서 이제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요. 저런 세상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능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은 우리가 구글 미트와 시스코 웹엑스를 쓰는데 그건 이제 기업에서 쓰는 사실상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수업을 이게 미네르바 대학 같은 수업을 그런 걸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보는 것과 같이 큼지막하게 모든 사람의 얼굴이 이따시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알겠지만 막 X 있고 막 이렇게 체크 있고 그래요. 379명 중에 9명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말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 집중하는지를 시스템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말하면 마이크에서 다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보고 있으면 졸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다 체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화상회의 시스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인 기능들이 부과가 돼서 이 학생들이 실제 이 수업에 토론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에 대한 리액션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따시만하게 얼굴들이 나오니 사실 딴짓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뭐냐 하면 앞쪽에서는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 기숙사가 있다는 얘기들을 했지만 이 수업의 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있으면 도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미네르바 대학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또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채팅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톡박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코 웹엑스라든지 뭐 구글 미트인 경우에 그냥 말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화를 감안을 하고 얼굴 보는 문화가 별로 없으니 화면을 끄지만 전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돼서 그 같은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 이제 API도 호출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레코딩도 가능한 거고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듣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본인이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배포한 동영상들을 미리 보던 교과서를 미리 보던 궁금한 것들 좀 더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토론하라는 게 의미가 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TV 레디도 있고, 웹 RTC, 웹 베이스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걸 했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이 쓰고 있는 액티브 러닝 플랫폼이라고 부르며 이제 톡박스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좀 기능들이 나오는데 톡박스라는 회사 미리 한번 만나러 가보면 먼저 이름이 톡박스였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톡이었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보니지라는 회사에서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게 설치해서 쓰는 용도라기보단 개발을 하세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니지 비디오 API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져다가 미네르바 대학에 맞는 걸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프리 트라이얼도 가능을 하고 뭐 요즘에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장을 하나 봅니다. 뭐 퍼스널라이즈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컨텍스추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단지 그냥 얼굴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기타 등등의 인터랙션이 될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레코딩도 되고 비디오 쉐어링, 브로드캐스트 개발할 수 있다는 경험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분석이 아까 제대로 잘 보여주는 거 보여줬죠. 보안, 줌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게 합니다. 파이낸셜 서비스, 헬스케어, 트러블, 리얼타임 로지스틱스 이런 데서 잘 쓰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르바 대학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일단은
한번 온라인으로 한 학기를 살아본 경험 기준, 이런 대학들의 저런 모델들 관심 있게 한번 보고 많은 생각도 좀 해보는 거. 정말 교수님도 변해야 되고 학생도 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제안 주면은 우리 학과 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수업 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오픈 마인드니까. 더불어서 하고 싶어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선제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구글도 외국 거, 시스코도 외국 거예요. 줌도 외국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내 플랫폼으로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라이브로 일방적으로 날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산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거를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회사가 나오거나 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못한다기보단 관심이 없었고 법적으로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또 이런 도구적 관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국내 플랫폼이 존재를 하든지 외국 플랫폼이 존재하되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뭔가 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렵죠. 따라서 뭐 교수님과 학생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플랫폼도 바뀌어야 되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이버 대학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자체의 규제나 법규들도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로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과제를 하고 팀플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학생 때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은근히 이제 27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8페이지 먼저 보면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앞서 설명했던 것들 중에 특별히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팀플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융합연구, 공모전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요번 학기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로 인해서 학생을 못 만나기 때문에 팀플을 못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슈를 다뤘던 건 한 번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용학과는 신생이고 변하는 세상에서 대학이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고요. 욕심은 있으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대학의 변화, 본인들이 많은 등록금을 낸다 그러면 많은 등록금을 낸 거에 대한 더 받아갈 생각들, 그걸 하기 위한 제안들, 함께 해볼 수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학과도 좀 더 좋아질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교수님들이 살았던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나는 왜 대학을 다녀야 하는가? 그냥 이 대학에 들어왔고 이 대학보다 커트라인이 좀 더 높다니까 저 대학을 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세상이 결국은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이 설립된 이유예요. 졸업장에 써 있는 대학교 이름 몇 글자가 어느 레벨 이상의 대학이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세요라고 회사는 묻지 네가 나온 회사가 이런 회사니까 너의 기대치는 이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 대학에선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 대학 생활을 해나가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갈지도 한번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사이버 공간, 버추얼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온라인으로 글로벌하게 에듀케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미네르바 대학을 한번 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트허브를 포함한 수많은 뭐 미팅, 쉐어 프로그램, 온라인 스크럼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는 없어요. 홈워크는 없고요. 이제 동영상을 마치고 이 수업 동영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미네르바 대학 동영상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고 나는 디지털 노마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원웨이 티켓과 관련된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된 거를 좀 보고요. 좀 더 다른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키워드들을 통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더 찾아봐서 봐도 됩니다. 차라리 이 수업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이번 학기 앞쪽에 좀 땡겨서 했었어야 됐나라는 약간의 그 후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강제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 할 말이 생겼을 겁니다. 나름 생각을 여럿 했을 거고. 따라서 지금이 적기인 것 같으니 코로나로 겪은 이 고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2년에서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몇 달 만에 해내고 있다. 그 맥락에서 정말 교수님들이 합의해서 온라인 수업을 합시다. 교육부 건의하고 뭐 학생들 설득하고 거의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장점이 가치가 있다면 단점은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동영상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요. 충분히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오늘 수업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렉처 9 온라인 코어 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